안녕하세요.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신 여러분. 오늘 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은 잠들기 전에 잔잔한 사색과 기억의 공간입니다. 삶의 한 조각 한 조각이 진심과 공감으로 조용히 들려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밤의 이야기 제목은 오래된 사진첩입니다. 낡은 집에서 우연히 발견된 한 장의 사진, 세상을 떠난 어머니, 그리고 말해지지 않았던 진실을 찾아 나서는 딸의 여정. 무엇보다도 이 이야기는 세대 간 사랑과 침묵 사이 과거와 현재를 잇는 말로 표현되지 못했던 감정들의 여정입니다.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주의 늦가을,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떨어진 골목 끝, 오래된 기와집 앞에 지은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숙 씨가 세상을 떠난 후 3년 넘게 비어있던 집이었습니다. 하얀 페인트가 벗겨진 나무벽, 현관에 달린 풍경은 여전히 바람의 딸랑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추억을 떠올리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이 집을 찾은 이유는 집을 정리하고 팔자는 외삼촌의 재촉 때문이었습니다. 가족의 기억을 더 늦기 전에 정리해버리자는 말에 지은은 억지로 짐을 싸들고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릴 적 어렴풋이 남아있는 기억들, 고된 삶을 살아낸 어머니, 말수가, 적던 아버지, 격식을 차리던 식사 시간, 그리고 분명히 존재했지만 설명할 수 없었던 거리감,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속에 뒤엉켜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갇혀있던 시간의 냄새, 곰팡이와 오래된 먼지의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집 안은 적막했고 마치 말하지 못한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지은은 어머니의 책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연애 소설, 손때 묻은 요리 노트, 오래된 달력들, 그리고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조심스레 숨겨진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내려앉은 낡은 상자 안에는 단 하나의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순간 지은은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 미숙 씨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남자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지은의 아버지도 친척 중 누구도 아니었습니다. 가족 앨범에서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얼굴에 담긴 미묘하게 다른 그 미소점 사진 뒷면에는 흐릿하게 적힌 송을씨 한 줄. 그 해 봄, 오직 너와 나, 지은의 가슴이 순간 뻐근해졌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였을까? 왜 이 사진이 이렇게까지 깊숙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 평생 조용하고 신중했던 어머니가 왜 이런 글귀를 남겼을까? 수많은 질문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이제 막
어머니가 평생 숨겨온 과거의 문을 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문 너머엔 지은이 지금껏 알고 있던 가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를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늦은 오후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와 사진 위에 옅은 회상의 황금빛을 드리웠다. 사진 뒷면에 적힌 글귀는 아직 대답되지 않은 질문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그해 봄, 너와 나, 단 둘만의 시간. 지은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은 뒤 조심스레 다시 상자에 넣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어딘가 멀고 낯선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다. 마치 지금까지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처럼. 미숙, 원칙을 중시하고 말과 시선 하나하나에도 절제를 담았던 여성. 이 어릴 적 지은은 한 번도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거나 속마음을 털어놓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항상 조용히 묵묵히 삶의 무게를 견디던 사람. 그런데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있었다. 봄바람처럼 가볍고 자연스러운 미소. 억지로 지은 미소가 아닌 진심에서 흘러나온 표정이었다. 낯선 남자. 그리고 둘만의 봄. 지은은 노트북을 열고 오래된 폴더 속 가족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사진 속 장면들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 남자, 긴 눈매, 오똑한 콧대, 살짝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을 가진 그는 어디에도 없었다. 친척도 아니고 어머니의 학창시절 친구도 아닌 듯했다. 시간이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려 한 듯 그는 어떤 사진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지은은 어머니와 젊은 시절 가까이 지냈던 대구의 큰 이모를 떠올렸다. 짧은 통화 후 그녀는 다음 날 아침 기차를 탔다. 기차 안에서 지은은 창밖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가을 끝자락 황금빛 들판이 펼쳐지고 제비들이 오래된 지붕 위를 낮게 스쳐갔다. 어머니와의 기억들이 조용히 되살아났다. 생일 아침 미역국 냄비를 두드리던 국자의 소리, 초등학교 첫날 단추를 채워주던 어머니의 손길. 지은은 늘 어머니를 잘 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쩌면 모든 여성들이 그러하듯 어머니에게도 그녀만의 청춘이, 이름 없는 비밀이, 곁에 둘 수 없었던 누군가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기차가 대구역에 도착했을 때 햇살은 이미 높게 떠 있었다. 지은은 내리자마자 쌀쌀한 늦가을 바람을 맞으며 코트를 여몄다. 그리고 큰 이모가 살던 오래된 동네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아직 모든 것은 시작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엔 무언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서늘하면서도 따뜻한 감정, 아주 멀리서 바람을 타고 온 과거의 향기 같은 감정이었다. 작은 골목은 이끼가 가득하고 촉촉한 흙내음과 마른 낙엽의 냄새가 지은의 어린 시절로 그녀를 이끌었다. 현정 이모는 70을 넘은 나이,
지은의 할아버지 시절부터 내려오는 오래된 나무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지은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모는 놀라지 않았다. 조용히 차를 따라주고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 사진 때문에 온 거지. 지은은 멈칫했다. 이모가 아셨어요? 그 사진 내 엄마가 책 한 권에 끼워두고 갔어. 가지고 있고 싶어 하지는 않았지만 버릴 수도 없었지. 이모는 오래전에 봤단다. 현정 이모의 목소리는 느리고 조용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의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내는 듯했다. 그땐 네 엄마가 지금과는 다른 사람이었지. 사진 속 남자 이름은 준호야. 그 이름이 순간 방 안의 공기를 멈추게 했다. 지은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단 한 번도. 그 사람은 어떤 분이었어요? 네, 엄마가 아주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야. 하지만 네 아버지는 아니었지. 지은은 손을 꽉 쥐었다. 어릴 적부터 지켜온 침묵의 문이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느낌이었다. 그녀가 전혀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과거. 현정 이모는 마치 오래된 흑백 영화를 들려주듯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해 봄, 미숙, 지은의 어머니, 은 서울 사범대학의 졸업반 학생이었다. 농촌 봉사활동을 간 자리에서 그녀는 준호를 만났다. 그는 떠돌이처럼 살아가는 풍경 사진 작가였다. 비 오는 아침 마을 아이들에게 우산을 씌워주던 미숙을 준호는 조용히 바라보다가 카메라를 들어 올렸다. 그 비에 참 진실하네요. 꾸밈 없는 말 흔한 사랑 고백도 아니었다. 하지만 렌즈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던 그의 눈빛은 단 한 번의 거짓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미숙의 마음은 흔들렸다. 그해 여름 2달 동안 둘은 특별한 약속도 조건도 없이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미숙의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온전히 자유롭게 사랑한 시간이었다. 현정 이모는 나무 상자에서 누렇게 바랜 편지를 꺼냈다. 이건 내 엄마가 썼지만 끝내 보내지 못한 편지야. 이모가 보관하고 있었단다. 지은은 조심스레 봉투 끝을 만졌다. 기울어진 글씨, 떨리는 손길이 느껴졌다. 준호 씨, 다음 생이 있다면 나는 당신이 찍은 사진처럼 살고 싶어요. 이름도 얽매임도 없이 그저 빛으로 가득한 존재로요. 당신과 함께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 빛이 언젠가 사라질까 두려웠거든요. 지은은 편지를 몇 번이고 반복해 읽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단단한 사람이 되었는지, 왜 사랑이나 지난 시간을 말하지 않았는지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했던 사람이 그 사랑을 잃고 난 후 선택한 삶의 방식, 더 이상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거울처럼 지난 날을 반사하지 않는 조용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밖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다. 현관 마루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현정 이모는 지은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엄마를 원망하지 마. 누구나 말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는 거야. 그건 잘못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아파봤다는 뜻이야.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남은 감정은 연민. 말로 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성숙한 이해에서 오는 따뜻한 연민이었다. 그날 밤 이후로 지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오래된 편지를 한 번 더 꺼내 읽었다. 마치 엄마와 대화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녀 기억 속에 존재한 적 없는 엄마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 사랑에 빠졌고 연약했으며 한 번의 결정으로 마음을 남겨두고 떠난 여자 봉투에는 흐릿한 연필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청평 1986. 한 줄뿐이었지만 사진 속 남자를 찾는 여정에 중요한 첫 단서가 되었다. 바로 준호 씨였다. 청평은 호숫가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서울에서 기차로 2시간 이상 걸리는 곳이다. 지은은 한 번도 가본 적 없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편지를 가방에 조심히 넣고 얇은 외투를 걸친 채 집을 나섰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필요하지 않았다. 이 여행은 오롯이 그녀와 다른 누구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기억 사이의 것이었다. 4월의 마을은 조용했고 벚꽃잎이 거의 다 떨어진 좁은 길들이 이어졌다. 지은은 오래된 지도를 따라 천천히 걷다가 광수 사진관에 도착했다. 그곳은 엄마가 남겨둔 사진 한 장에 표시된 장소였다. 준호와 함께 사진관 앞에서 찍은 사진. 사진관은 아직도 있었지만 간판은 녹슬고 유리창은 먼지로 흐려져 있었다. 안에는 은발의 노인이 부드러운 천으로 오래된 카메라를 닦고 있었다. 지은이 준호라는 이름을 묻자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내 동생입니다. 하지만 2003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지은의 가슴은 내려앉았다. 그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마치 열렸던 문이 곧 닫히며 영원한 끝을 맞은 것 같았다. 그 노인은 태욱이라는 이름이었다. 그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으라며 생강차를 내주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준호는 1986년 여름 이후 청평으로 돌아와 작은 스튜디오를 열었다. 결혼도 가정도 없이 조용히 살며 주변 풍경과 마을 아이들만을 찍었다고 했다. 내 동생은 평생 단 한 장의 사진만 책상 서랍에 두었어요. 우산 아래 서 있는 여자아이, 작고 슬픈 미소를 짓고 있죠. 나는 묻지 않았지만 그가 그녀를 절대 잊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태욱 씨는 일어나 서랍을 뒤져 낡은 일기장을 꺼내 건넸다. 이건 준호가 생전에 쓴 마지막 일기입니다. 네가 읽고 싶을지도 몰라요. 일기장 속에서 지은은 때로는 시처럼 때로는 짧은 몇 줄의 기록들을 발견했다. 8월, 그녀는 햇살을 좋아하지만 우산을 쓴다. 나는 그 순간을 찍었다.
그녀를 붙잡을 수 없는 걸 알기에. 서울은 이곳과 한 세대 차이다. 나는 그녀 없는 삶을 선택했다. 그녀에게 필요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없으니까. 마지막 페이지에는 삐뚤삐뚤 쓴 글씨가 있었다. 언젠가 그녀의 딸이 이곳에 온다면 말하고 싶다. 너희 엄마는 내가 평생 사랑한 사람이라고. 지은은 일기장을 덮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무겁지도 원망하지도 않았다. 오직 이해만이 남았다. 그녀는 엄마를 보았다. 지난 세월 엄격하고 조용했던 여자가 아니라 사랑했고 희생을 선택했고 그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온 젊은 여자를 돌아오는 길에 지은은 호숫가에 들렀다. 저녁 햇살이 반짝이며 물결 위에 오래된 사진 조각처럼 빛났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한 장 찍었다. 처음으로 일이 아니었고 나누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저 그 순간을 간직하기 위해서였다. 서울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지만 지은은 청평 여행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다. 그녀는 준호의 일기장과 사진관에서 복사해온 오래된 사진 몇 장, 그리고 어린 시절 어머니가 풀밭 언덕에 서서 찍은 작은 초상화를 품에 안고 있었다. 사진 속 눈빛은 카메라를 향한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결코 오지 않을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지은은 방문을 닫고 어머니가 소중히 간직하던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사진을 상자 안에 넣었다. 메모도 남기지 않았고 아버지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 소영 씨는 이미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났다. 갑작스러운 병으로 조용히 떠났고 마지막 인사도 거의 남기지 않았다. 과거에 지은은 어머니에게 많이 화가 났었다. 차가운 태도와 가족 간 다툼 때마다 침묵하던 모습, 그리고 어쩐지 모를 벽이 두 사람 사이에 있는 듯한 그 거리감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준호에 대해 알게 된 후로는 더 이상 탓할 이유가 없어졌다. 오히려 그녀는 이해하기 시작했다. 때때로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큰 상처에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침묵을 택한다는 것을. 그해 여름 어머니는 아마도 자신의 마음 한 조각을 잘라내야 했을 것이다. 가족과 남은 이들의 명예를 위해,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면서까지 던 지은은 문득 생각했다. 만약 자신이라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어느 날 오후 아버지와 함께 식사 후 설거지를 하던 중 지은이 말했다. 아빠, 예전에 엄마는 젊었을 때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들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말을 거의 안 했어. 난 그냥 누군가가 엄마를 쫓아다녔다는 것만 알지. 하지만 엄마는 결국 나를 선택했어. 인생의 끝자락에 다다른 남자의 얼굴에 가볍게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조용한 감사가 담겨 있었다.
마치 소영 씨가 가장 쉬운 길이 아닌 길을 선택했음을 이해하는 듯했다. 그날 밤 지은은 녹음기를 꺼내 탁자 위에 놓고 천천히 준호의 일기 일부를 읽기 시작했다. 언젠가 그 여자아이의 딸이 이곳에 온다면 나는 말하고 싶다. 당신의 어머니는 내가 평생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그저 그 목소리가 공간에 울려 퍼지게 두었다. 그리고 파일명을 과거에 보내는 편지라고 저장했다. 몇 주 후 지은은 자신이 일하는 문화 잡지에 글을 발표했다. 특종 기사도 논문도 아니었다. 한 여자가 사랑했고 희생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 누구도 전하지 못한 이야기를 찾는 딸의 짧은 이야기였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고 많은 어른들이 자신도 감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적었다. 또한 젊은이들 중에는 부모를 더 이해하고 싶다는 글도 많았다. 가을 끝 무렵 지은은 다시 청평에 갔다. 이번엔 그저 호숫가에 서서 조용히 있었다. 사진관이 있던 오래된 담벼락 옆에 하얀 꽃다발 하나를 놓았다. 산들바람이 불었다. 노란 잎들이 물 위에 떨어져 천천히 흘러갔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기쁨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그녀 안에 있던 무언가가 해방되었기 때문이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평화와 깊은 생각을 드렸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공유 부탁드려요. 편안한 밤 보내시고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